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인벤터 저희가 지금 로프트 하고 있었죠. 제 지금 계획상으로는 지금 로프트 이번 영상이 아마 이제 마지막 영상. 물론 이제 찍다가 뭐 다른 게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야겠다라는 게 떠오르면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전 영상에서 이제 로프트의 이제 인터페이스상의 이제 기본 기능들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가장 단순하게 구성을 해서 이제 프로파일, 로프트에 사용되는 프로파일을 이제 2개만 사용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로프트에 사용되는 프로파일을 3개, 4개 뭐 이렇게 활용을 해보면서 이제 발생되는 이제 추가적인 옵션들 기능도 좀 알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생되는 형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억들 다 거의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전 영상에서 우리가 했던 로프트를 잠깐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할게요. 자, 스케치 시작해서 S, 단축키 S죠. 누르고 여기 우측면 선택하고요. 여기서 이제 컨트롤 쉬프트 C 해가지고 중심 지름 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원을 하나 그릴게요. 네, 여기다가, 지름은 30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지난 영상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마무리. 자, 여기서 이제 평행한 평면을 하나 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행한 평면을 뺄 때 여기 이제 작업 피처에서 평면 클릭을 하고, 자, 원점 확장을 한 다음에 지금 얘랑 평행한 평면이니까 YZ 평면이죠. YZ 평면을 선택하고 모서리에서 마우스로 클릭해서 쭉 잡아 당기시면, 드래그라고 하죠. 드래그해서 잡아 당기시면 이렇게 거리를 띌 수가 있게 나오고, 여기서 100 뭐 이렇게 거리를 주고, 그다음에 이 새로 생긴 면 모서리에서 선택을 하고 여기서 스케치 시작, 그렇죠? 네, 스케치 작성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여기는 중심, 저번에 삼각했을 때 이번에는요 2점 중심 직사각형 요거 해가지고 자, 여기 찍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요 위아래 폭이니까 요건 20으로 갈게요. 20 가고 탭 누르고 좌우 폭은 40 으로 갈게요. 40 이렇게 해서 요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무리.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요 2개 가지고 이제 우리가 로프트를 한번 해보면, 이건 지난 영상에서 나왔던 거랑 다를 거 없어요. 뭐 지난 영상에서 이제 삼각형이 나왔으면 이번에 사각형이 나왔다. 그리고 첫 번째 영상에서는 사각형도 나왔었죠.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작업 표면은 더 이상 쓸 일 없으니까 선택하고 Alt V. 가시성을 꺼주는 거죠. 가시성을 꺼줘서 안 보이게 해주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L 로프트 해가지고 자, 이 단면과 이 단면을 잇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측면 딱 눌러주면 이렇게 나오죠. 지금 보면 상당히 제대로 나오네요. 이전에는 좀 제대로 안 나오네. 이게 지금 보면 약간 이상하다 했어. 제대로 나오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지금 보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긴데 여기는 짧고, 그쵸? 여기는 짧고 여기는 길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회전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등분을 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비율은 이제 1대1대1이 맞는데 1이 이렇게 1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렇게 수평수직으로 대칭인 형상은 안 만드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다시 한번 해보면 컨트롤 쉬프트 L, 자, 얘하고 얘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 보면 여기가 이쪽이 그쵸? 상당히 많고 이쪽은 상당히 좁고 이런 식으로 형상이, 그러니까 형상이 어느 정도 틀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 측면에 있는 면이 좀 틀어가지고 오는 형상, 저런 형상을 보여줍니다.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이제 희한하게 사각형 할 때 저렇게 마음에 안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모서리의 개수가 많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보잖아요. 그러면 또 인벤터가 또 저걸 또 자동으로 잘 처리해요. 좀 있으면 이제 여러 개의 이제 프로파일을 써보면은 좀 또 다른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신기해요.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 근데 이제 이렇게 2개의 프로파일만을 사용했을 때의 특징은 보시면 연결 자체가 이제 뭐예요? 거의 이제 직선의 형태죠. 직선의 형태를 떠요. 직선의 형태로 이제 이어진다. 그렇죠? 거의 직선의 형태로 직직. 지금 경사가 워낙 완만해서 저렇게 그려지는데 직직하게 저렇게 나온다. 기본적으로 프로파일 2개. 프로파일을 2개만 썼을 때는 직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오토캐드에서 로프트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선 보관의 형태. 그러니까 2 프로파일 사이를 무조건 직선의 형태로 연결한다는 개념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게 면이 3개로 늘어나면 직선으로 딱딱 끊어서 연결하지 않고 이제 곡선으로 처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동으로.
그런 특징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면 3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프로파일이 3개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쪽으로 100mm 빼가지고 사각형을 그렸으니까 요번에는 요 반대쪽으로 100mm를 떼가지고 삼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이제 원의 사각형은 그냥 어차피 얘는 모서리 수가 없는 애니까 그냥 알아서 요 원주를 등분해가지고 쭉쭉쭉 이어준다는데 삼각형에 끼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삼각형에 끼면 좀 복잡해지는 게 삼각형은 모서리 개수가 하나, 둘, 세 개가 되고 얘는 4개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제 모서리 개수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저기에서 또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저걸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또 인벤터가 어떻게 잘 처리해 주는가 또 한번 볼 필요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면이 하나 더 필요하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작업 평면. 요거는 단축키로는 이제 우리 이제 중괄호 뒤쪽 거를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 YZ 평면 선택하고, YZ 평면 선택된 상태에서 요 모서리 쪽을 잡아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면 이렇게 거리 값이 나오고, 자, 마이너스 100mm 띄울 겁니다. 마이너스 100mm 띄워서, 자, 확인. 자, 엔터 쳐가지고 끝냈고, 자, 요면 선택하고, 모서리 선택하고, 자, 여기서 스케치 작성 눌러주고요. 자, 여기서 삼각형 그릴게요. 자, 여기서 폴리곤 해가지고, 삼각형 3 입력하고, 자, 중심은 원의 중심 그대로 입력해 줄 거고요. 이렇게 해서 꼭지점은 요 위쪽으로 빼줄게요. 위쪽으로 빼주고, 요걸 어떻게 처리할까? 근데 지금 요 삼각형의 요변 있죠? 요변을 얘랑 딱 일치하게. 그렇게 놓을게요. 그렇게 놓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변이 수평 해야 되는데 지금 우측이죠, 우측. 예. 우측이잖아요. 우측이면은 제가 전에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우측에 그러니까 YZ 평면을 눌러가지고 들어왔을 때 보이는 특징, 수평 수직의 특징은 뭐였냐면 지금 우리 눈에서는 뭐예요? Y축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봤을 때 Y축이 수직이지만 얘가 뭐다? 수평이다. 예. 우리가 앞에서 이제 몇 번 경험해봤죠. 얘가 수평이야. 그러면 이제 수평이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딱 눌러보면 그쵸. 난 분명히 수평 구석 조건을 선택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는 수평입니다. 탁 해주면 잘못 눌렸다. 얘는 수평입니다. 딱 하면 방금처럼 이렇게 쓰겠죠. 다시 한번 마이너스 눌러보면 여기서 내가 수평입니다. 그럼 얘가 수직으로 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게 수평하게 놓을 거니까 수평이 뭐예요? Z축이니까 Z축이 지금 수직이다. 수직이니까 I죠. I를 눌러야지 수평이 나오고 지금 내가 보이는 상황에서 수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인벤터를 설명할 때도 스케치 설명할 때도 이게 수평 수직을 설명할 때 이게 너무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인벤터의 2D 스케치에서 수평 수직 개념은 정말 싫어요. 질색합니다. 왜 저렇게 만들어놨지? 자, 어쨌든 그건 뭐 불평해봤자 이제 얘네들이 바꿔주지 않는 이상 안 바뀌는 거니까 의미가 없고 감안하고 써야겠죠. 어쨌든 이렇게 딱 클릭하면 이제 수평이 됐고 이제 얘가 요 높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걔랑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동일선상 클릭해서 이제 이 선을 선택하려고 그러면 죄송해요. 이 선을 선택하면 선택이 안 돼요. 늘상 얘기했지만은 투영이 돼야 돼. 투영이 안 되면 못해요. 그래서 항상 투영 눌러가지고 이 선 전체를 다 투영할 필요는 없고 요 끝에 있는 점만 투영합시다. 점만 투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일치 조건 해서 이 선과 이 점이 일치합니다. 그럼 높이가 딱 맞겠죠? 이렇게 합시다. 자, 그리고 마무리. 자, 마찬가지로 요 작업평면 더 이상 안 쓸 거니까 선택하고 Alt V.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 해봐요? 로프트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L을 눌러주고, 자, 이 면에서, 자, 이 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된다. 이어주는 거예요. 땅 이어주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이제 인벤터에서 깜짝 놀랐던 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원과 사각의 형태에서는 원과 사각이 이렇게 있으면 이 이어지는 게 여기는 뭐 이렇게 짧게 여기는 이렇게 길게 그쵸? 예. 여기는 짧게 여기는 이렇게 길게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평 수직으로 완전히 대칭 양쪽 대칭 위아래 대칭이 안 되게 만들어 가지고 얘도 잘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얘도 잘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희한하게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L 자 얘 선택하고 얘를 선택을 하면 여기 중요한 건 이제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의 요 중심이 어떻게 오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걸 쭉 돌려서 보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서 잘 원의 중앙까지 상단 중앙 4분점까지 오고 그게 사각형의 가운데에 정점이 없거든요. 정점이 없는데 사각형의 가운데로 와요. 우와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측에서 바라보면은 사각형만 있을 때는 분명히 대칭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하게 좌우 대칭을 딱 만들어줘요. 이야 인벤터는 뭐지? 근데 인벤터가 이런 것들이 좀 일률적으로 전반적으로 처리를 좀 잘해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인벤터가 조금 짜증나는 게 어떨 때는 마음에 들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야 대칭으로 잘 처리해줬는데 야 요건 마음에 든다라고 들은데 왜 그냥 사각형하고 원하고 할 때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들게 처리를 하지? 그거는 또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이제 같은 오토데스크 제품 중에 이제 퓨전이 있잖아요. 퓨전은 이걸 못해요. 퓨전은 이걸 이렇게 처리 못합니다. 정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안 돼요. 그거 잠깐 한번 보고 올게요. 그거 잠깐 보고 오면 자 제가 퓨전에다가 이제 미리 이렇게 똑같은 상태를 그려놨어요. 그려놓고 퓨전에서 제가 로프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작성에 가서 이제 로프트 딱 해보면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삼각형, 그쵸? 그 다음에 원, 선택을 해요.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각형.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잘 모르겠죠. 모르겠는데 요거 잘 보시면, 이거 화면을 쫙 돌려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요 모서리에 있는 점이 갑자기 요 원의 이쪽으로 와요. 한쪽 사이드로 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사각형이 요쪽 모서리로 들어옵니다. 놀랍죠? 예. 네. 그래서 얘는 여기 이제, 우측에서 바라보면은 이게 대칭이 아니에요, 형상이.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살 살짝 나오고 여기 살 살짝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쪽은 살 나오는 거 없죠. 그리고 여기 살 두께가 여기 살 두께하고 다른 거 보이시죠? 예. 네. 대칭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살 두께하고 여기 살 두께도 달라요. 안 돼요. 그렇게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퓨전 같은 경우는 있는 정점 내에서 가장 많은 애, 정점 개수가 가장 많은 애의 정점을 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간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어버리면 정점이 좀 애매해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거의 처리를 인벤터가 아까는 뭐예요? 그냥 가장 많은 게 아니라 두 개를 다 통합할 수 있게 하나가 더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가장 많은 애보다도 하나 더 늘려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정점 개수가 5개가 돼요. 그게 이제 합리적인 처리 방법이에요. 그래야지 좌우 대칭도 되고 뭐가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의 대부분 사람이 생각해서 처리를 할 때는 웬만하면 형상을 만들 때 좌우 대칭을 만들어버리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린 형상은 잘 안 만들거든요. 그런 이제 프로세스 알고리즘 자체는 인벤터가 좀 합리적이다. 제가 이제 이런 처리를 이제 지금 퓨전이 잘못된 걸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지만 이게 이제 모르겠 솔리덕스는 제가 쓴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솔리덕스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근데 이게 퓨전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로프트 기능을 할 때 이 점의 개수가 안 맞는 거에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되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안내 레일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측면의 형상을 정의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가장 누구나 다 그럴듯하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당위스러운 답을 방금 전에 인벤터가 보여줬던 것처럼 한 번에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주면 좀 더 좋은 거죠. 근데 인벤터도 조금 아쉬운 거는 그게 왜 원과 사각을 했을 때는 그럼 그렇게 상하 좌우 대칭이 아닌 형태를 만들어 버리느냐. 그거는 아쉽다. 저런 좋은 게 좀 인벤터가 일률적으로 발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인벤터로 돌아가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인벤터로 돌아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잘 처리되는 거 말씀드렸는데, 요렇게 처리되고, 이제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형상 자체가 3개가 되면 이 연결을 직선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점과 정점 사이가 이제, 우리가 직선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직으로 되고, 여기서 각이 한번 딱 지고, 이렇게 꺾여야 돼요. 그쵸? 네. 여기서 각이 한번 치고.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요? 유선형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파일 자체가 이제 여러 개가 겹치게 되면 그 사이의 연결을 절대 얘는 각을 줘서 처리하지 않아요. 각을 딱딱 끊어줘서 처리하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딱딱 끊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나는 여기 연결과 여기 연결이 지그로 되고 여기 연결과 여기 연결을 지그로 되고 이렇게 딱딱 끌어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로프트를 우리가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처리가 안 돼요.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옵션으로 그게 제어가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컨트롤 쉬프트 L. 자, 요거 있고 요거 있고 요거 있고인데 요 이제 흘러가는 라인을 결정해주는 선의 흐름을 이제 잡아주는 게 어디 있느냐? 이제 그거를 좀 봐야겠죠. 저 라인의 흐름을 잡아주는 게 이제 다 잘 잡혀 있는데 이제 누가 봐도 계속 이제 여기서 바뀌는 요 반경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공류를 가지면서 변해가는 형태로 돼 있다라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걸 지그로 바꿔줄 수 있는 게 상태에 있는가? 왜냐면 상태가 우리가 이제 얘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를 바꿔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상태를 보면은 조금 이상한 게 면이 지금 우리가 스케치가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는데 중간에 있는 중간 스케치가 이제 스케치 1번이거든요. 중간에 스케치에 대한 상태는 없어요. 요게 조금 아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중간 스케치 상태도 있었으면 좋겠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 스케치 상태 지난 영상에서 이제 한번 지지난 영상이죠. 지지난 영상에서 한번 봤지만 얘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스케치 지금 보면은 얘가 3이잖아요. 3이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스케치 3이고 얘가 두 번째 그렸던 스케치 2예요. 스케치 2고 스케치 3이란 말이에요. 그럼 스케치 3에서 내가 얘를 바꿔주면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 얘가 지금 여기 이 점에서 이 점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스케치가 그려진 면에 직각 단면으로 진행을 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로 바꿔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요 미세한 거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좀 미세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얘가 이렇게 방향 상태다 딱 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직각으로 좀 가려다가 이렇게 휘게 되죠. 그렇죠? 여기도 위쪽도 그렇죠? 이 상태에서 그렇죠? 여기도 바로 딱 꺾어서 내려가는데 그게 아니라 요걸로 딱 해주면 그렇죠? 앞으로 좀 가다가 밑으로 쳐져요. 예, 요거죠. 요 상태를 바꿔줄 수 있다. 근데 중간에도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스케치랑 이 애가 받아들일 때 얘랑 이렇게 평행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좋지 않을까? 그걸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까지 하려면 이제 얘로는 처리가 안 되죠. 얘로 처리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했던 여기서 레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조금 단점이기는 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내가 스케치를 프로파일을 여러 개를 등록을 했으면 이 여러 개에 대한 이 경로를 받아들이는 방향성을 뭐 프로파일마다 다 정해줄 수 있어야지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시작과 끝 프로파일만 저거를 정의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내가 얘를 방향으로 딱 바꿔주면 좀 바뀌죠. 형태가 지그로 좀 가는 성질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 있는 프로파일에 대해서 이 상태라는 거를 조정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중간 단계는 이제 얘하고 세 개의 포인트, 이어지는 포인트의 그 관계성에 따라서 자유롭게 나오는 베지어 곡선을 가지고 이제 아마 제어가 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거는 이제 나의 선택사항은 없고, 만약에 그걸 내가 선택사항으로 제어를 하겠다면, 이제 여기 있는 레일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별도의 스케치를 작성을 해줘야지만 그런 식의 제어가 될 거다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개의 프로파일을 이용하면 이런 특성이 생긴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 취소 한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세 개가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 우리가 프로파일을 선택하는 순서가 생겨요. 내가 이제 이 세 개의 프로파일을 이어서 하겠다라고 해서 컨트롤 쉬프트 L. 자, 내가 첫 번째를 얘를 선택을 하고 두 번째를 얘를 선택을 하고 세 번째를 얘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무조건 내가 이어줄 순서대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어줄 순서가 이렇게 갔다가 얘로 갔다가 이러면 다시 말려 들어오잖아요. 말려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꼬여요. 이게 처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개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로프트를 한다 그러면 당위성을 가지는 순서, 그렇죠? 이렇게는 못 간다. 그 순서를 가지고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지금 얘가 가운데가 스케치 1번이잖아요. 여기서 얘를 선택해서 위로 올려주면 돼요. 이렇게 바꿔줄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 리스트에서 내가 순서를 바꿔줄 수는 있다. 하지만 가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L 해가지고 자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아이고 잘못 선택했다. 다시 컨트롤 시프트 L 자 이렇게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순서를 바꿔주느니 그쵸? 바꿔주느니 컨트롤 시프트 L 자 이거 선택하고 이거 선택하고 이거 선택하는 게 맞죠. 물론 이걸 꼭 이렇게 선택해야 되느냐 아니죠. 컨트롤 시프트 L 해서 자 얘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는 건 상관없어요. 지금 뭐 이제 뭐 누가 시작이냐 누가 끝이냐는 중요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이 형상을 우리가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죠? 그냥 순서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선택할 때 선택 순서에 유의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물론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꼭지점의 개수가 다른 상태로 했는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가급적이면 저렇게 정점, 꼭지점의 개수가 다른 상태에서 로프트하는 걸 이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로프트를 사용하기 좀 편하려면 가급적이면 꼭지점의 개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요 선분의 개수가 동일한, 정확히 말하면 꼭지점의 개수. 왜냐면 선 중간에 점을 추가한다고 점을 인정이 안 되거든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그냥 선분의 개수가 똑같은 상태에서 로프트하는 걸 가장 좋게 봐요. 이제 요런 식으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비행기 날개 있죠. 우리가 날개를 만들 때 아니면 프로펠러 같은 걸 만들 때 로프트를 되게 많이 써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비행기 날개의 모양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요렇게 된 거 우리가 이제 비행기 날개 모양 생각하면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위쪽이 이렇게 둥그스러 맞고 뒤쪽이 이렇게 꼬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둥글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살짝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위쪽이 약간 불뚝 튀어나온 상태, 아래쪽은 평평하던가 아니면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 끝이 뾰족하게 나오는 거. 요런 걸 이제 비행기 날개에 뭐라고 하냐? 익형. 또는 프로펠러의 익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런 걸 하는데 요런 익형을 만들어주는 공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소프트웨어에서 이 익형을 만들어가지고 퓨전에서 이제 인벤터에서 모델링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스케치를 이제 CAD 파일로 받아가지고 갖고 와요. CAD 파일을 복사해서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날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곡선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여기 뭐냐? 여기에 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점들이 나와요. 그 소프트웨어로 만들면 이렇게 각 포인트를 지정해 줄 수 있는 점들이 나와서 그 점들을 이어주는 곡선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익형이 우리 날개가 이제 항상 사이즈가 똑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날개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길이가 이 정도 되고 여기는 길이가 이렇게 되고 당연히 여기서 두께도 이제 여기 얘는 이 정도 되고 뭐 얘는 이 정도 되고 두께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이제 다 여러 개가 나와요. 소프트웨어에서. 그러면은 그때 중요한 거는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점들 포인트들의 개수와 얘가 가지고 있는 이 포인트들의 개수 그리고 요 사이를 이어주는 선분의 개수가 같아야 로프트 할 때 편하다라는 거죠. 네, 로프트 할 때. 왜냐면은 이 개수가 다르면 이 개수가 뭐 다음번에 있는 날개는 이 개수가 이제 이렇게 날개가 안쪽에 조그만 날개가 있는데 여기 포인트 똑같이 있고 여기 포인트 똑같이 있고 여기 포인트 똑같이 있는데 여기 포인트가 없고 여기 포인트 똑같이 있고 여기 포인트도 있고 이제 여기 포인트 있고 여기 포인트 있고 여기 이렇게 되면은 중간에 얘가 어디로 가야 되냐 이게 좀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뭐 앞서서 이제 지금 요 예제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걸 인벤터가 잘 보내주면 아주 이쁘게 잘 보내주면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제가 잘못 보내주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을 이어주는 레일들을 우리가 다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복잡하니까 우리가 웬만하면 로프트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뭐 해주는 게 좋다? 네, 정점의 개수를 무엇보다 이 정점의 개수를 이루는 선분의 개수를 가급적이면 맞춰줘라. 맞춰주고 로프트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점의 개수가 다른 상태에서 그냥 로프트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측면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측면의 형상을 별도로 제어해 줘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본인이 직접 감수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정점의 개수를 맞춰서 로프트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까지 사용해본 결론으로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할 때 이제 이런 특성을 보인다라는 거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할게요. 컨트롤 N 해서, 자, 스탠다드 IPT 해가지고 작성해서 이제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새로 띄웠는데, 여기서 이제 2D 스케치 시작, S 해가지고, 자, 요번에 마찬가지 이제 YZ 평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뭘 그릴 거냐면, 컨트롤 Shift C. 자, 원을 그릴 거예요. 근데 요 원점에다 내가 원의 중심을 놓을 거냐? 그게 아니라 원점에서부터 위로 올라와서, 좀 올라와서 중심을 놓고 원을 이렇게 선택하는데 이 원의 지름은 30으로 갈게요. 자, 그럼 중심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치수 D를 하고 요 원점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요 거리를 50으로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은 요 원의 중심과 수직한 위치에 놓이기 위해서 지금 우측면도죠? 우측면도면 Y축이 위로 갔으니까 얘가 수직이 아니라 뭐예요? 수평이니까 마이너스를 눌러야겠네요. 그쵸? 마이너스를 눌러야 지금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뭐 수직인 선이 나오죠. 예. 정말 불편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땅.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한번 할 거고요. 당연히 우리가 지금 로프트를 하고 있으니까 프로파일을 하나만 그리진 않겠죠. 여러 개를 그릴 거예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프로파일을 몇 개 그렸어요? 3개 그렸어요. 이번엔 4개를 그릴 거예요. 근데 단순히 4개만 그리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프로파일 3개를 어떻게 그렸어요? 평행한 평면, 평행한 평면, 평행한 평면에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평행하지 않은 평면에다 그릴 거예요. 즉 서로 각이 다른 평면에다가 선을 프로파일을 작성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도 로프트가 됩니다. 잘 돼요. 상관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S 눌러가지고, 자, 이번에는 여기, XZ 평면이네요. XZ 평면.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 평면도 이거 똑바로 되게 이렇게 돌려줄게요. 돌려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사각형을 그려줄게요. 그래서 폴리곤 여기 확장을 해서, 2점 중심 해가지고, 중심은 마찬가지 여기 원점에다 찍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떼서, 자, 지금 저기 좌우 폭을 20. 그 다음에 높이로 돼 있는 거죠. 지금은 높이는 40으로 갈게요.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D. 치수죠. 자, 원점 찍고, 그 다음에 요 점까지 마찬가지로 50mm를 띄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정리가 안 됐네. 왜 정리가 안 됐냐? 여기서 여기까지 수평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수평이에요. 수평인데 수평이 맞냐? X축이니까 Z축이니까, X축, Z축. X축이 작으니까 수평.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인벤터의 그 수평과 수직 시스템이 룰이 없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요. 여실히 드러나는 게 제가 처음에는 그랬죠. 좌표가 2개가 있으면, X축과 Y축이 2개가 있으면 이 중에 작은 거 기준으로 수평이겠거니?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평면 상태로 들어오면 X축이 수평이야. 근데 어제 막 하다가 뭔 일이 발생을 했냐면, XZ 평면인데 분명히 Z축 기준으로 수평이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뭔 얘기했어요? 지난 영상에서, 어제가 아니라 지난 영상이죠. 예, 바위, 보의 시스템인가? 근데 그러면은 가위바위보의 시스템은 지금 Z축이 수평이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거 어쩌라는 거지? 좌표의 알파벳이 작은 게 수평이란 얘기야? 아니면 가위바위보 시스템으로 수평이란 얘기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거 지금 수평에 대한 개념. 이건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딱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선택된 평면에 그 오브젝트가 가진 UCS에 따라 달라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지금 느낌은. 근데 문제는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걸 UCS라고 안 하고 이제 오브젝트가 가지고 OCS라고 원래 얘기해야 되거든요. 이 OCS가
선택될 때마다 그걸 사용자가 인지하기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수평 수직을. 그러면 지금 인벤터가 가지고 있는 저 스케치의 수평 수직 시스템은 앞서서 제가 얘기했지만 결국은 한번 눌러서 지금 수평선이 나왔네 그럼 수평이고 수직을 눌렀는데 수직선이 나왔네 그럼 수직이고 눌러보고 아니면 ESC 누르고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 그래서 인벤터가 가지고 있는 스케치의 저 수평 수직 개념은 뭔가 고칠 필요가 있어요. 왜 저딴 식으로 만들어놨지? 사용자가 헷갈리게. 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X축이 수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제가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수평이라는 거야? 그러면 저는 할 수 있는 말이 딱 하나지. 소프트웨어를 워낙 개떡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눌러보고 수평이면 수평으로 쓰시고 눌러봐서 수직이면 수직으로 쓰십시오. 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 그쵸? 네. 명확하게 이제 요번에 결정 짓는 거예요. 인벤터의 구속 조건에서 수평과 수직은 일단 눌러보고 나오는 기주모 저 점선을 보고 파악해라. 네. 자, 그래서 이제 얘하고 얘는 수평이다. 이렇게 정해주면 위치가 딱 정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마무리. 이렇게 해서 2개 만들었어요.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X, Z 평면을 선택을 하고요. 자, 평면을 똑바로 보이게 롤 해주겠습니다. 롤 해주고, 자, 이쪽엔 삼각형 그릴 거예요. 자, 직사각형에서 폴리곤 선택을 하고요. 원점은 대충 이 정도에 찍고, 여기 3부터 해줘야겠네요. 여기다가 3이라고 입력을 하고, 자, 여기 대충 요 정도에다가 찍고, 이렇게 당겨서 뾰족한 데를 이쪽으로 오게 해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 선은 수직이 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I 눌러주면 수직이 나오죠. 이건 수직.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눌러서 중심과 중심은 수평이 되게 할 거고, 그 다음에 D. 자, 여기서 이 중심에서 원점까지 거리는 또 똑같이 50을 갈 거예요. 그리고 요 중심에서 요 변까지의 거리는 11로 갈게요. 11로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자, 1, 2, 3입니다. 3개입니다. 예, 아직 하나 더 할 거예요. 4개까지 간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S 2D 스케치 시작. 자, 요번에는 다시 YZ 평면입니다. YZ 평면 선택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폴리곤 이용해서 몇 각형? 오각형 그릴 거예요. 오각형 그릴 거고, 이제는 요 점이 중심점이 요 아래쪽 원점보다 하단에 놓이게 이렇게 놓을 거고, 그 다음에 뾰족한 데는 요 아래쪽을 향하게 이렇게 놓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D. 자, 중심에서 중심까지 여기도 50을 띄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과 중심은 수직으로 놓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수직이면 마이너스겠죠. 예, 왜냐하면 우측면도 쪽 YZ 평면으로 들어왔으니까. 자, 얘하고 얘. 자, 그 다음에 D. 자, 중심에서 여기까지는 15mm. 이렇게 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얘는 수평이니까 지금 우측으로 들어왔으니까 얘는 수직이겠죠. I. 정말 헷갈려요. 예. 수평인데 수직으로 봐야 되고, 아이씨, 힘들어. 예. 인벤터에 어쨌든 저 수평 수직 시스템은 정말, 제가 인벤터를 쓰고 있지만, 정말 뭐 같아요. 예.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마무리. 자, 이제 4개의 프로파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여기서 홈 버튼 눌러가지고 다 화면에 꽉 차게 이렇게 딱 들어오게 하고요. 자, 이제 이 4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로프트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형상을 보이는가? 컨트롤 쉬프트 L 해서, 자, 마찬가지로 삼각형, 네, 그쵸? 원, 그 다음에 사각형, 그 다음에 오각형.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잘 됩니다. 잘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여기서 직으로 가는 형태인데, 직으로 그냥 쭉 가지 못하고 되는 거는 이제 얘가 이제 여기로 갔다가 이쪽으로 다시 꺾어야 되는데 직각으로 탁탁 이렇게 안 꺾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직각으로 탁 꺾고 이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나 그럼 직각으로 이쪽으로 딱 가고 직각으로 이쪽으로 딱 가고 그걸 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그거는 ESC 눌러서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컨트롤 쉬프트 L 해가지고 자 얘랑 선택을 해서 자 로프트에서 확인을 한번 해주고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시프트 L. 자, 이 단면과 이 단면과 자, 얘를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로프트를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L. 이 단면을 선택을 해서 로프트를 한번 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줘야 직각으로 딱 예,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죠. 근데 이제 요때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건 제가 얘기했지만 원과 사각형의 처리가 이제 그쵸? 예, 좀 뭐가 좀 안 맞을 수 있다. 약간 틀어지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쵸? 지금 여기도 지금 다르잖아요. 얘가 이 모서리가 이쪽으로 왔잖아. 그쵸? 얘는 바깥쪽으로 갔고. 그럼 이제 저 원과 사각형에서 왜 꼭 원과 사각형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원과 사각형에서 저렇게 되니까 중간에 요거는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줄 필요 있죠. 어찌됐든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로프트를 해주는데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형태를 이제 매끄럽게 연결하려고 곡선으로 쳐 가는 게 싫고 나는 이렇게 직으로 가고 이렇게 직으로 가고 이렇게 직으로 가는 식으로 로프트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로프트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컨트롤 Z.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지금 우리가 그거 보려고 하는 건 저건 아니에요. 컨트롤 시프트 L, 로프트에서,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하면, 그 연결성을 좀 부드럽게 해줄 수 있게, 이렇게,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시작과 끝에, 뭘 정해줄 수 있어요? 상태를 바꿔줄 수 있어요. 상태를 바꿔주는데, 요게 조금 희한해요. 지금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건 뭐예요? 첫 번째 거 자유 상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요 방향 상태다. 그럼 방향 상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방향 상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이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 스케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려는 힘을 가지고 간다는데 이게 이렇게 해줬을 때는 가는 힘이 이쪽 방향이 아니에요. 가는 힘이 이쪽 방향이에요. 이 방향, 그러니까 저 방향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스케치가 그려진 평면과 평면 사이의 방향 같아요. 이게 만약에 두 개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그 사이에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제가 이제 얘를 요걸로 바꾸면 방향 이게 제가 말한 대로 여기서 직각으로 이렇게 가는 거면 이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가죠. 물론 요 끝에가 살짝 이렇게 직으로 쭉 올라가려는 성질은 있기는 해요. 아예 없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가려는 성질이 저렇게 그렇게 크지는 않아. 그걸 크게 해주려면 이제 아마 요걸 바꿔볼까요? 요걸 한 2로 바꿔볼까? 2로 바꾸니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성질이 조금 애매해요. 애매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일이 있나? 3으로 바꾸면 3으로 가면 더 커지고. 그렇죠? 위로 올라가는 성질은 크네. 방향성 자체는 수직을 보는 걸 맞긴 한데 보내주는 힘 자체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이거 기본적으로 1상태가 보내주는 힘 상태가 좀 작다. 방향성이. 그래서 오히려 그냥 자유 상태로 했을 때보다 그렇죠. 자유 상태로 했을 때보다 수직으로 올라가는 성질이 죽어요. 그냥 1이면. 그런 특징을 좀 보이기는 한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이게 수직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힘 자체가 너무 작으니까 오히려 그 수직으로 가려는 힘이 이렇게 딱 바꿨을 때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죠. 줄어드는 것처럼. 그런 게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상황에서는 요 중간 단계에 있는 방향성, 중간 단계에서 어떻게 흘러갈까 그 방향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여전히 제어를 못 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편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 그 프로파일 단계별로 저 방향성을 좀 상태를 좀 조정해 줄 수 있는 메뉴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거는 요런 식으로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옵션.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제 안 봤던 옵션이 있어요. 요거거든요. 두 가지. 그래서 닫힌 루프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컨트롤 시프트 L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얘를 하고 닫힌 루프를 클릭을 하면 시작과 끝을 이어줍니다. 완전히 닫혀 있는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평행한 평면 이렇게 이었을 때는 못해요. 왜 못하냐면 이렇게 갔다가 얘가 이렇게 돌아올 수는 없어요.
만약에 돌아가라 그러면 닫힌 루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는 다시 이렇게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겹치잖아. 형성이 꼬여버려요. 그래서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된다. 하지만 이제 이 단면들이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올 수는 있겠지. 가급적이면 시작과 끝이 180도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렇게. 요 정도. 180도보다는 작은 각을 이루고 있을 때 이렇게 돌아가기가 좋습니다. 왜냐면 180도를 이루면 여기서 이렇게 가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것도 좀 안 되거든요. 180도도 안 좋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좀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긴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닫힌 루프를 사용할 때는 웬만하면 180도보다는 작은 각, 마지막 시작과 끝이 작은 각을 이루고 있을 때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닫힌 루프라면 이제 완전히 한 바퀴를 도는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처리됩니다. 그렇죠? 지금도 정점의 개수가 틀린데 이게 대칭으로 그렇죠? 정중앙을 가로지르고 있죠. 잘 만들어줬어요. 되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발현이 되면 이렇게만 일률적으로 발현이 되면 그냥 편하게 로프트를 쓸 수 있겠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사각형에서만 꼭 그러냐 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의아해요. 왜 사각형만 이상하게 처리하지? 인벤터가 좀 로프트 할 때 저 궤적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아요. 상당히 좋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퓨전은 이상하게 잡는데 얘는 저 모서리 개수가 다른 퓨전은 이상하게 잡는데 얘는 합리적으로 잘 잡는단 말이에요. 인벤터 같은 경우. 그래서 로프트 사용할 때는 퓨전보다는 인벤터가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 또 한 가지 보여드려야 될 게, 자, 요거는 새로 만들게요. 컨트롤 N. 자, 스탠다드 IPT 작성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해야 될 거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컨트롤 S가 S 눌러서 2D 스케치 시작해서 이제 여기를 잡고요. 여기서 이제 컨트롤 Shift C. 그래서 원을 그릴게요. 자꾸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원이 무난무난하니까 30으로 줘서 했고요. 마무리. 자, 여기서 그냥 평면 해가지고 그냥 평행한 평면 만들게요. 원점에서 YZ 평면에 평행하게 이렇게 거리는 얼마 정도 띄울까요? 한 50 정도? 하나 띄우고요. 이 상태에서 평면 해가지고 이 평면 선택하고 한 번 더 띄울게요. 한 번 더 이렇게 모서리 잡아 당겨가지고 50 두 번. 그렇죠? 작업 평면을 두 번을 뗐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죠. 예, 하나. 작업 평면 1 만들어지고 작업 평면 2 만들어지고 두 번 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면 선택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스케치. 자, 여기서 사각형 그릴 거예요. 직사각형 두 점 중심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원점 중심점 찍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16, 20, 탭 40 이렇게 높이 20, 40 마무리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선택해서 플러스. 자, 여기도 직사각형 요거 해주고 이렇게 똑같이 빼주는데 얘는 30 탭 얘는 50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얘는 요 끝에다가 목깎이를 찍습니다. 목깎이. 그래서 자, 목깎이 값은 한 10 정도 줄게요. 10, 크게 10 정도 주고 자, 여기서 여기 이렇게 목깎이. 자, 그리고 마무리. 자, 그 다음에 작업 평면은 지금 요렇게 하면은 작업 평면 2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얘 선택하고 Alt V 해보면 작업 평면 2만 숨겨져요. 그래서 얘 선택하고 Alt V 얘까지 다 숨겨주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Shift L 해볼게요. 자, 얘 그쵸? 순서대로 자,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 닫힌 루프 요거 딱 해주면 안 됩니다. 네. 왜냐면 직직직이니까 직직직. 네, 제가 직직직은 안 된다 그랬어요. 직직직 안 되고 자, 그 밑에 보면은 옵션이 하나 더 있어요. 접하는 면 병합인데 접하는 면 병합이 뭐냐면 요걸 얘기합니다. 요거 지금 뭐냐면
탄젠트로 접하는 목각기죠, 목각기. 이 선과 접하고 이 선과 접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점이 어떻게 되냐면 이 점이 정점, 이 점이 정점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점은 일로 가고, 그렇죠? 이 정점은 여기로 와서 이렇게 간다. 요것도 이제 처리하는 방식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지금. 요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원래 이렇게 처리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도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여기 비슷한 거리 비율로 가고 요 끝이 점점 뾰족해지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제 대칭 형태에 비슷하게 그렇게 정의되는 경우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한쪽으로 쏠아버렸죠. 요런 것도 인벤터도 마음에 안 들게 처리를 하네요. 어쨌든 저렇게 되는데, 이제 어찌됐든 저찌됐든 저렇게 선이 있으면은 뭘 해줄 수 있냐면, 여기서 변이를 선택을 해서 얘 매핑을 끄고 여기서 내가 조정해 줄 수 있겠죠. 이제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선 아니고 세 번째 선인가? 세 번째 선이네. 세 번째 선에서 이제 요게 대략 이렇게 오고, 그쵸? 그다음에 너는 이렇게 가. 그쵸? 예, 비율은 얘랑 좀 비슷하게 가기 위해서 좀 더 내릴까요? 이렇게 오고. 자, 그다음에 뭐가 처리가 안 되네. 얘가 저렇게 못 가나? 이렇게 하고 안 되니? 되죠,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가게. 이렇게 제어해줄 수 있던데, 지금 이제 요게 이게 어쨌든 모서리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저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컨트롤 쉬프트 L, 자, 얘 했을 때, 나는 그냥 굳이 이거를 이게 접하는 형태니까 이거를 굳이 저렇게 정점으로 보지 않겠다. 취급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제 여기는 이 도형에서, 마지막에 있는 이 도형에서 이게 여러 개의 면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하나의 면으로 보겠다. 단일면으로 보겠다, 단일. 만약에 난 그렇게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 해주는 게 뭐냐면, 컨트롤 쉬프트 L, 얘 선택하고, 그게 바로 이제 접하는 면 병합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 선 가 있죠?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요 선 가 있고 요 선 가 있는데, 제가 얘를 체크를 하면 그 선이 사라져요. 그렇죠? 사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얘가 여길 타고 얘가 어떻게 해요? 여기 이 정도에 와요. 이 정도.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이게 단일 면이니까 비율적으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비율적으로. 이제 얘가 40이고 얘가 20이잖아요. 그러면 1대 2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요렇게 전체 길이를 하나로 봐서 이쪽에 위쪽에 배분되는 길이가 2가 되고 이쪽에 배분되는 길이가 1이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려요. 조금 아쉬워요. 이렇게 처리했을 때 정확히 제가 바라는 건 이제 이 호의 정중앙을 얘가 딱 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오진 않아요. 어찌됐든 이제 저 부분의 처리가 좀 애매하다. 내가 이제 이 경로를 다 일일이 요거 정점으로 보고 일일이 제어하기 좀 짜증난다라고 할 때 그때 쓰면 좀 편하기는 해요. 굳이 내가 저걸 제어해야 돼? 그냥 매끄럽게 네가 알아서 좀 이어줘라고 할 때 컨트롤 쉬프트 L 땅 나 이거 면 쪼개진 걸로 안 볼게, 단일면으로 볼게 하면은 접하는 면 병합을 눌러주면 단일면으로 봐서 처리를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일단은 이제 제가 요 로프트 쪽에 있는 기능 중에서 설명을 하지 않은 거는 없어요. 다 설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잘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델링에 활용을 하느냐는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느냐에 따라 결정이 나요.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스윕이라는 기능과 로프트라는 기능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다루고 있는 기계 분야에서는 그렇게 쓸 일이 빈도가 높지 않아요. 그나마 스윕은 빈도가 어느 정도 있지만 로프트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인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디자인 성향이 강한 설계자분들은 쓰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실무 설계에서는 써본 적이 없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에 관련돼서 좀 더 다양한 예제를 제시해 드리지 못하는 거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기본적인 이제 기능의 원리는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해라 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거는, 인벤터의 로프트의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
근데 이게 생각에 따라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걸 제가 장점이라고 느끼냐면 제가 솔리드웍스로 분명히 학원에서는 학생들, 물론 인벤터도 가르쳐봤지만, 솔리드웍스로 가르쳐봤을 때, 솔리드웍스로 로프트를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항상 발생하는, 예제 풀다 보면 항상 발생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인벤터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인벤터의 로프트의 처리 방식과 솔리드웍스의 로프트의 처리 방식이 약간 다른데, 그 다른 거에 특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벤터의 이제, 그러니까 좀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게 좀 인벤터가 이게 진짜 장점인가라고 할 때는 좀 애매하지만 좀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한테는 인벤터가 편해요. 자동으로 문제없이 잘 처리해줘. 근데 실력이 높은 사람, 좋은 실력을 가진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인벤터가 약간 불편할 수 있겠다. 솔리드웍스가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걸 이제 하나 보여드리면, 자, 컨트롤 N 해가지고 새로 띄울게요. 자, 프로젝트 여기 스탠더드 IPT 선택하고 작성을 눌러줄게요.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스케치 해야 되니까 S 눌러서 2D 스케치 시작. 그 다음에 YZ 평면을 한번 선택을 할게요.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예제는 일반적으로 뭐 할 때 많이 쓰냐면 프로펠러 만들 때 많이 써요. 프로펠러 날개.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물론 이제 정확하게 익형을 그려야 되지만 지금 저희가 익형을 그리고 그러면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직사각형으로 끝낼 겁니다, 저는. 자, 여기서 이제 직사각형 중에 보면은 두 점 중심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원점에다가 이렇게 땅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수평으로 이렇게 쭉 뺄게요. 수평으로 빼서 이제 여기서, 여기 높이는 한 5mm? 예. 탭. 그 다음에 좌우폭은 50. 이렇게 잡을게요.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 만들고, 스케치 마무리. 자, 그 다음에, 자, 평면 눌러주고, 자, 원점에서 YZ 평면 선택하고, 좀 확대해서 모서리를 잡아 끌어가지고 빼줄게요. 자, 여기 떨어진 거리는 대략적으로 50mm 띄울게요. 자,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이면을 선택을 하고, 플러스 스케치 작성 눌러주고 들어갈 거고요. 자, 여기서는 직사각형에서, 그냥 두 점 중심이 아니라 직사각형, 세 점 중심. 자, 그 다음에 중심점은 요 원점 찍어줄 거고요. 대각으로 이렇게 쭉 와서 대충 길이를 잡을게요. 길이는 한 100, 100으로 잡고, 그 다음에 각도는 지금 안 줄게요. 100으로 잡고 클릭. 탭을 누르고 했었어야 되는, 근데 100이 날라갔네요. 죄송해요. 자, 높이는 5로 줄게요. 5로 주고, 길이치수는 다시 줄게요. D 해가지고, 여기, 요 선에서, 자, 여기 이 선까지 거리는, 100, 100으로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선 대비 요 선에 각을 살짝 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선이 투영이 돼야 되니까, 항상 투영. 자, 요 선을 투영을 하고, 이게 이제 가로지르면은 이제 얘가 끊겨버리니까, 투영된 선은 선택을 해서 구성으로 바꿔줄게요. 구성. 자, 그 다음에 D. 자, 요 선과 여기 투영해준 선 사이에 각도는 10도를 줄게요. 10도. 자, 그리고 마무리.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죠. 돌아가고, 자, 여기서 다시 평면 해서, 자, 요 평면 선택하고, 여기서 끝에 여기를 잡아 당겨가지고, 거리는 똑같이 50.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면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 자, 똑같이, 직사각형 요거 선택을 하고, 자, 중심은 원점. 대각으로 각도를 더 줘서, 이렇게 가는데, 얘는 한 140 하고 탭 누를게요, 탭. 탭 눌러야지 저기 확정이 돼요. 자, 아까 저걸 깜빡했는데. 자, 그리고 클릭. 자, 그 다음에 높이는 5. 그쵸? 140에 5. 이번에는 치수 따로 안 줘도 되겠죠. 예, 이렇게 하고, 이제 각도만 바꿀 거예요, 각도. 그래서 이제 각도는 얘 대비해서 각도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형상 투영. 자, 여기 있는 요 선 선택하고, 마찬가지 이 선은, 요 형상을 가르지 않게 선택해서 구성으로 바꿔주고, 자, D. 자, 이 선 대비. 이 선의 각도는 아까 10도 줬는데 요건 15도. 더 돌아가게. 15도 이렇게 딱 돌릴게요. 자, 요 마무리.
일단은 이제 요렇게만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펠러 형태 만들 때는 이거를 이제 몇 개를 더 해요. 한 4-5개를 더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렇게 돌아가 있는 프로펠러 형태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자, 마찬가지로 작업 평면은 선택해서 Alt V. 이렇게 숨겨주시는 게 좋겠죠. Alt V. 이렇게. 숨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프트를 합니다. Ctrl Shift L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제가 이 선을 선택을 하는데, 지금은 인벤터예요. 자, 위에 선을 선택할 때는 요 위쪽에 있는 요 긴 선. 그쵸? 긴 선에서 제가 이제 꼭지점을 요쪽 꼭지점 가까운 데서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프로파일 선택할 때. 그리고 이제 요 선을 선택할 때는 아까 제가 이쪽에서 대략 이 부분에서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선택을 할게요. 요쪽에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선택할 때는 여기를 선택할게요. 여기서 이쪽 점에 가깝게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인벤터의 반응을 보면은 전 인벤터에서 요걸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정점들이 이어지네.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정점이 잘 이어졌어요. 근데 이게 솔리드웍스 쓰시는 분들은 솔리드웍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안 돼요. 자, 요 부분은 제가 좀 확대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랑 비슷한 상태로 놓고 홈 버튼 이렇게 눌러서 여기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다 보이게 해놓고, 자, 일단 제가 아까 여기 찍을 때 어디를 찍었냐면 여기를 찍어요. 여기를 찍은데 솔리드웍스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내가 이 프로파일을 선택을 했고 기준이 되는 정점은 얘야. 점까지 인식을 해요. 정점을. 솔리드웍스는 인벤터가 아니라.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를 찍을 때, 두 번째 프로파일을 찍을 때 어떻게 찍었냐면 요 부분에서 찍어요. 요 부분에서 찍으면, 자, 내가 이 선에 있는 이 점이 기준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처음 잡았던 기준이 이쪽으로 와야 돼요. 꼬인다라는. 제가 요 선을 선택했구나. 어쨌든 이쪽에서 이쪽으로 와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선택할 때 제가 어디서 선택했어요? 여기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꼬여야 돼.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솔리드웍스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냐면, 처음부터 프로파일을 선택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점 근처에서 찍으면 꼬임을 자동으로 유도할 수 있어. 이게 솔리드웍스의 장점이라고 보면 솔리드웍스 로프트의 장점이라고 보면 장점이에요. 근데 이거는 미세한 컨트롤이잖아요. 컨트롤이니까 이게 사용을 잘하는 고급 유저가 아니면, 이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고급 유저가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이 프로파일을 선택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치 않는 형태로 그냥 꼬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생각 없이 이제 초보 작업자 같은 경우는 그냥 프로파일 선택하라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L, 프로파일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선택되는 대로 막 이렇게 선택을 하지. 누가 이 정점의 위치가 어떻게 이어지느냐까지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솔리드웍스에서 로프트를 해보면 초심자들이 항상 나오는 게 선생님하고 모양이 다르게 나와요. 똑같은 프로파일을 선택했는데 가서 딱 지켜보면 선택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솔리드웍스의 단점이라고 하면 로프트 할 때 저 프로파일을 선택할 때 좀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 잘 제어해가면서 선택해야 된다라는 게 단점이기는 하지만,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고급 유저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정점과 정점의 연결을 유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인벤터 지금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선택을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나온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고급 유저가 난 얘가 일로 갔었으면 좋겠어라고 한다면 이거를 무조건 선택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변이로 가가지고 이거를 꺼주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선택된 게 얘죠. 얘니까 얘가 아니고 난 얘를 다 선택할 거니까, 쟤를 가지고 할 거니까 얘네. 얘를 가지고 이제 지금 요거 온 게 그쪽이 아니고 야야 이쪽으로 와.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쪽으로 와. 요 끝에 게 야야야 이렇게 해서 여기 타고 이쪽으로 와. 이런 꼬임이 처음부터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꽈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만 꽈줘야 되느냐? 아니죠. 지금 다른 선들도 다 꽈줘야죠. 다른 선들은 안 꽈지잖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처음부터 고급 사용자가 나는 애당초 지금 생긴 프로파일 그 단면상에서 꼬임 자체를 유도해가지고 한 번에 만들고 싶은 데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인벤터의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심자는 좋지만 고급 사용자는 싫어할 수도 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바꿔줘야 돼. 얘 하나만 바꿔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3번을 눌러가지고. 그러면 얘가 일로 왔으니까 얘는 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와야지. 그쵸? 그 다음에, 제대로 안 찍혔네요. 와야지.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까지 해서, 일로, 그렇죠. 와야지? 또 안 찍혔어. 이렇게. 불편해. 벌써 지금 불편하기 시작했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누르고, 4번이, 얘니까 얘가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와야지.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야지. 됐죠? 그러면 다시 1번으로 돌아와서, 1번은, 여기서 이제 얘가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이쪽으로 와야지. 내가 이렇게 꼬임을 아예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꼬임. 내가 다 일일이 수동적으로 만들어주지 않는 한, 그냥 단순히 프로파일을 선택하는 행위로서 꼬임을 만들어줄 수 없다. 근데 그에 반해서 솔리드웍스는 초심자가 선택했을 때, 아무렇게 막 선택했을 때는 이상한 영상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원리를 알고 프로파일을 선택하는 사람, 즉 고급 유저의 경우는 처음부터 꼬임을 유도해 줄 수도 있다. 라는 이제 그런 특성,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이다 단점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특성의 차이를 갖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그런 특성의 차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인벤터 같은 경우는 로프트를 좀 일반 사용자, 초보 사용자가 좀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솔리드웍스는 고급 사용자가 사용할 때 좀 더 복잡하게 제어를 하지 않고도 편하게 복잡한 거를 처리해 줄 수 있다. 꼬임 같은 것들을 처리해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제가 로프트를 더 이상 추가적으로도 설명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제 로프트 기능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 좀 보강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은 저한테, 제 카페라든가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로프트 작업할 때 좀 아주 유용한 예제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런 예제도 좀 보내주시면 제가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벤터의 로프트 기능 이번 영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